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재태입니다. 여기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? 네. 뭐 영어로 안 해도 되는 거죠? 아까 또 그 애국가를 이렇게 부를 때 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분명히 지금 집권 여당 의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독립운동하는 비장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의 조국이 아주 좀 비정상적인 이런 상태입니다. 자, 제가 드디어 우리 이 해외에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. 왜 바쁠 텐데 어떻게 이 캐나다 토론토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? 이렇게 묻는데요.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해외에서 저를 초청한 최초의 곳이 바로 토론토입니다. 이게 처음이 힘든 거거든요. 어떻게 저를 이렇게 그 안에서도 지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까지 와달라고 하셨는지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고 그렇다고 또 여기 온 저도 정말 신기합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제가 캐나다 간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LA를 왜 안 오냐, 뭐 뉴욕을 왜 안 오냐, 뉴저지 왜 안 오냐, 뭐 호주까지 지금 초청이 쇄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갑니다. 당분간. 네. 빨리 들어가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당장 더 추가 일정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처음에 우리 이경복 회장님이 초청을 하시면서 뭐 항공료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다 제공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눈이 어두워서 온 거는 아니고요.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 해외에 나오셔서 얼마나 또 다 그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걸 하실 텐데 제가 여기 와서 뭔가를 후원을 해드리진 못할 망정 그거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오겠습니까? 그래서 그거는 사양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.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또 통 크게 사양하는 거 보니까 뭐 국회 같은 데서 출장비를 다 받아오나 보다 그러는데 이런데 출장비를 국회에서 줄 정도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. 이거 전부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온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.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온 우리 친구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먼저 우리 최성현 강원도의회 의원입니다. 강원도의원으로 벌써 이제 내년에 강원도 평창 그 올림픽, 동계올림픽을 또 준비하는 담당으로 정신이 없는데도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와줬고요. 또 제 비서관인 박병주 비서관이 같이. 저 친구들도 전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비행기를 13시간을 타고 이렇게 날아왔습니다. 이 대형 태극기 이거를 오면서 제가 정말 들고 이렇게 왔는데요.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괜찮죠 여러분? 내일 집회에도 쓰고 앞으로도 좀 계속 활용하면 제가 더 아주 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하는 게 여기가 더 핵심일 것 같습니다. 내일 이제 그 태극기 집회에서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도 한정돼 있고 제가 태극기 집회를 총 8번을 이렇게 나가봤는데
대중연설은 10분을 넘어가면 산만해지고 민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한 15분, 20분 정도가 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과연 이제 탄핵 이 심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런 얘기를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. 뭐 어떻게 됩니까? 기각됩니다, 여러분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박수! 그런 정도의 또 확신은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고요. 다만 그럼 우리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건 뭐 별 이유가 사유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되는 거죠?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히라는 거는 없습니다.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뭐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에 태극기 들고 더 나오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민심이 촛불만 민심이 아니고 태극기가 더 진정한 민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탄핵은 기각됩니다. 자,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.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는 도대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을 어떤 걸 위반했느냐, 헌법을 어떤 걸 위반했느냐, 그거를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이거는 순수한 그 법원에서 하는 이런 재판하고 좀 달라서 뭐가 민심이냐, 이것도 봅니다. 촛불이 더 많이 모였나, 태극기가 더 많이 모였나도 하나씩 세고 앉아 있는 겁니다. 무슨 여론조사로 재판을 하냐? 여론조사로 재판을 합니다. 그거를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, 촛불이 훨씬 많으면요,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, 이게 현실이다, 그러면 탄핵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진짜 95%의 국민이 박근혜 인정을 안 한다, 나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, 그러면 이게 탄핵을 기각시킬 수가 있겠어요? 그런데 태극기 민심이 아니다, 이게 무슨 소리냐, 이거 이런 부당한 탄핵은 인정하지 못한다, 우리 대통령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, 이런 태극기가 훨씬 더 많으면 그래? 그러면 이 민심이 꼭 그런 게 아니네, 엄청나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뭐라 그랬죠?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, 또 나머지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,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. 태극기가 이 탄핵 심판 전체의 절반 이상을 그 요인을 여러분들이 내일 또 들고 나오실 태극기가 다 거기에 기여를 한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럼 이제 앞에 이제 제가 또 이런 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에 사유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죠. 그래도 제가 이제 검사 생활을 17년을 했고요. 계속 이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같이 싸워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아는데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거를 어거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고,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탄핵을 하기가 힘들다,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무슨 법 뭘 위반을 한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을 찬성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는데, 그 탄핵 소추서에는 법을 위반한 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죄목이 있었습니다. 첫째가 뇌물죄입니다. 이미 작년 12월 9일에 뇌물죄를 지었다고 탄핵을 한 거예요, 국회에서.
근데 지금 뇌물죄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? 최순실도 돈을 받은 게 아직 나온 게 없어요. 최순실도 기소된 게 없어요. 기소라고 하는 거는 검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이걸로 재판을 청구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없어요. 법원에서 뇌물죄 유죄가 나오기는커녕 법원 문턱에도 온 게 없어요. 뇌물죄가. 근데 그 뇌물을 했다고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된 거예요.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죠. 외국에서 이걸 알면은 이 정말 얼마나 이 나라 망신입니까? 뭐가 확실한 게 있어서 뭘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거나 이건 아주 무슨 명백한 뭐가 있거나 본인이 그거를 정말 시인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먼저 탄핵 의결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조사해가지고 재판하려고 한 거예요. 근데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두 번째 죄명은 뭐 직권을 남용했다. 대기업들 돈을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. 뭐 좀 돈을 내라고 한 거는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의 트럼프도 탄핵돼야 돼요. 어느 나라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? 트럼프도 며칠 전에 끝난 자신의 그 취임식에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내라고 해가지고 성대하게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? 그건 완전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? 그럼 탄핵돼야 돼요.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벌써. 그거 자체도 전부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뭐 그 밖에도 뭐 한두 개 죄명이 더 있는데 다 이유가 직접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그렇게 어거지로 밀어붙여 놓고 탄핵 재판을 하다가 이게 불리하니까 며칠 전에 국회 그 탄핵 소추단이라는 사람들이 법 위반 이거를 그냥 좀 빼겠습니다라고 수정안을 냈습니다. 잘못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잔뜩 그 서류에다 넣었다가 슬그머니 이걸 다 뺀 거예요 이미. 우리는 헌법 위반만 가지고 탄핵을 청구합니다.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.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저 촛불 세력들이 뭐 박근혜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을 때 그래 딱 하나만 얘기해봐.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했을 때 무슨 뇌물 뭐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 뭐 연설문을 고쳐 그것들은 다 이미 심판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.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를 이 재판을 청구한 사람들이 그걸 다 뺐으니까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.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또 뭐가 남죠? 그거 세월호 7시간하고 기업들로부터 뭘 이렇게 한 게 죄가 되는 거는 자신이 없으니까 희한한 거를 또 어디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뭐 무슨 권력적 사실행위 뭐 기업들로부터 하여튼 돈을 이렇게 삥 뜯은 거 자체가 이게 무슨 대통령의 자격이 있냐 뭐 그거 가지고 최순실이 배불리고 자기가 퇴임 후에 무슨 좀 가지고 다 하려고 한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. 아까 말한 그러면 뭐 트럼프도 탄핵돼야 되고 그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.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월호가 그 탄핵 소추서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탄핵 소추는 코미디가 된 겁니다.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. 이 세월호의 7시간은 인류 역사상 아주 최악의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있을 수가 없는 제일 악질적인 마녀사냥, 인신공격. 그날 2014년 4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 상황을 1분 단위로 전부 제출을 했어요. 무슨 굿을 했다, 뭐 무슨 성형, 무슨 주사를 맞았다, 무슨 주사를 맞았다, 누구를 불러서 뭐 섹스를 했다, 무슨 그것도 뭘 입에 담지 못할 그 뭐 했다가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랄 거를 가지고 그걸 하루에 다 했다는 거예요. 정말 천벌을 받습니다. 하다 그래도 명색이 우파에 있었다는 사람조차도 대통령이 처녀이기 때문에 음양의 이 조화가 좀 잘 안 되고 기의 흐름이 거나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거를 어거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고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탄핵을 하기가 힘들다.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무슨 법 뭘 위반을 한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을 찬성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는데 그 탄핵 소추서에는 법을 위반한 게 3가지가 대표적인 죄목이 있었습니다. 첫째가 뇌물죄입니다. 이미 작년 12월 9일에 뇌물죄를 졌다고 탄핵을 한 거예요, 국회에서. 근데 지금 뇌물죄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? 최순실도 돈을 받은 게 아직 나온 게 없어요. 최순실도 기소된 게 없어요. 기소라고 하는 거는 검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이걸로 재판을 청구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없어요. 법원에서 뇌물죄 유죄가 나오기는커녕 법원 문턱에도 온 게 없어요. 뇌물죄가. 근데 그 뇌물을 했다고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된 거예요.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죠. 외국에서 이걸 알면은 이 정말 얼마나 이 나라 망신입니까? 뭐가 확실한 게 있어서 뭘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거나 이건 아주 무슨 명백한 뭐가 있거나 본인이 그거를 정말 시인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먼저 탄핵 의결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조사해가지고 재판하려고 한 거예요. 근데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두 번째 죄명은 뭐 직권을 남용했다. 대기업들 돈을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런 거.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. 뭐 좀 돈을 내라고 한 거는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의 트럼프도 탄핵돼야 돼요. 어느 나라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? 트럼프도 며칠 전에 끝난 자신의 그 취임식에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내라고 해가지고 성대하게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? 그건 완전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? 그럼 탄핵돼야 돼요.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벌써. 그거 자체도 전부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뭐 그 밖에도 뭐 한두 개 죄명이 더 있는데 다 이유가 직접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그렇게 어거지로 밀어붙여 놓고 탄핵 재판을 하다가 이게 불리하니까 며칠 전에 국회 그 탄핵 소추단이라는 사람들이 법 위반 이거를 그냥 좀 빼겠습니다라고 수정안을 냈습니다. 잘못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잔뜩 그 서류에다 넣었다가 슬그머니 이걸 다 뺀 거예요, 이미. 우리는 헌법 위반만 가지고 탄핵을 청구합니다.
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.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저 촛불 세력들이 뭐 박근혜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을 때 그래 딱 하나만 얘기해봐라.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했을 때 무슨 뇌물 뭐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 뭐 연설문을 고쳐 그것들은 다 이미 심판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.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를 이 재판을 청구한 사람들이 그걸 다 뺐으니까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.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또 뭐가 남죠? 세월호 7시간하고 기업들로부터 뭘 이렇게 한 게 죄가 되는 거는 자신이 없으니까 희한한 거를 또 어디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뭐 무슨 권력적 사실행위 뭐 기업들로부터 하여튼 돈을 이렇게 삥 뜯은 거 자체가 이게 무슨 대통령의 자격이 있냐 뭐 그거 가지고 최순실이 배불리고 자기가 퇴임 후에 무슨 좀 가지고 다 하려고 한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. 아까 말한 그럼 뭐 트럼프도 탄핵돼야 되고 그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.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월호가 그 탄핵소추서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탄핵소추는 코미디가 된 겁니다.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. 이 세월호의 7시간은 인류 역사상 아주 최악의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있을 수가 없는 제일 악질적인 마녀사냥, 인신공격. 그날 2014년 4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 상황을 1분 단위로 전부 제출을 했어요. 무슨 굿을 했다, 뭐 무슨 무슨 주사를 맞았다, 무슨 주사를 맞았다, 누구를 불러서 뭐 섹스를 했다, 무슨 그것도 뭘 입에 담지 못할 그 뭐 했다가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랄 거를 가지고 그 하루에 다 했다는 거예요. 정말 천벌을 받습니다. 하다 그래도 명색이 우파에 있었다는 사람조차도 대통령이 처녀이기 때문에 음양의 이 조화가 좀 잘 안 되고 기의 흐름이 잘 안 됐을 거다.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청와대 안에 그 관저 집에서 좀 쉬었을 거다. 뭐 좀 거기서 좀 낮잠도 좀 자고 좀 쉬었지 않았겠냐.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. 정말 1분 단위로 그걸 다 냈어요. 그날 15시 35분에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. 전담 미용사가 들어왔습니다. 정확히 20분 동안 올림머리를 했습니다. 아니 일 보는 사람이 머리는 왜 올려? 애들이 뭐 다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. 그 무슨 재난안전대책본부 그 기관을 방문하던 일정을 긴급히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? 편하게 일을 하다가 외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를 만지는 시간이 딱 20분입니다. 야당 여성 의원들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어이 김 의원 이거 머리 만지는데 20분이면 돼? 아이 내가 해도 한 40분은 걸릴 텐데. 자기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.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. 여러분 그 20분 동안 머리만 만졌느냐.
그 20분 동안 2번의 보고를 받습니다. 머리 어떻게 만지는지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. 그걸 만지면서도 비서관들이 2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들고 옵니다. 15시 42분에 외교안보 수석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요. 그로부터 10분 뒤에는 또 그 재난안전 거기에 갈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보고를 받습니다. 머리를 하면서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날 11시 23시 32분에 안 되겠다. 내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야 되겠다. 수석 그 비서관들은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. 밤 11시 반에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. 그날 하루에 19번의 보고를 받고 7번의 지시를 했습니다. 이 구조와 관련된.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밤늦게 거길 가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, 지시를 하니까 이 비서관들이 2시간이 더 넘게 당장 다음날 가야 되니까요. 그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그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을 찾아온 게 그 다음날 02시 40분에 보고를 합니다. 2시 40분에. 그걸 검토하고 잠이 듭니다. 그러면 3시가 넘었겠죠? 그리고 7시 20분에 또 세월호 종합대책 보고를 받습니다. 그럼 잠을 몇 시간 잤을까요? 4시간을 못 잔 겁니다. 아마 한 3시간도 채 못 잤을 겁니다.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날 애들이 빠져 죽고 있는데 외간 남자 불러가지고 끼고 놀았다는 이유로 탄핵이 된 겁니다, 여러분. 이 대명체인데 이런 일이 우리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더 이상 그 설립에 대해서는 허리 만들어내려고 그 특검인가 뭔가가 그 난리를 쳐도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? 없는 걸. 그래서 이제는 태극기, 여러분들이 태극기만 들고 나오시면은 일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어떤 분들은 그놈의 그 촛불은 뭐 바람 불면 꺼진다는 바람 때문에 그래도 또 또 너무 그렇게 세게 이렇게 하셨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, 여러분들은? 네. 그 말이 아까 우리 이경보 회장님도 그렇지만 그게 그럼 안 꺼지냐고요. 네?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? 11월 17일 날 작년 한참 아주 이 촛불 가지고 그 난리가 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특검법, 지금 아주 이런 편파적인 특검법을 그냥 이 촛불의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국회에서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할 때 제가 유일하게 그 국회 법사위에서 그거를 반대하다가 우리 당에서까지 그거는 통과시켜줘야 된다. 뭐 촛불이 무서워서 그냥 뭘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록에 남겨야 된다 하고 나온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.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국회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까? 그렇지만 그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 불면 꺼지는 거다.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촛불을 폄하했네, 어떻게 하냐면서 아주 샘 난리가 나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.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를 믿게 되느냐. 이게 무슨 뭐 공산 전체주의 국가처럼 되고 있어요. 그 촛불에 따라가지 않으면 완전히 뭐
생매장을 시킬 정도로. 그렇지만 지금 그로부터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흐름은 또 바뀌었습니다. 근데 그때 그렇게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특검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는 거죠. 어떻게든지 이거를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는 무리를 하다 최순실 불러가지고 그런 뭐 삼족을 멸하니 뭐 이제 손잡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하고 뭐 온갖 지금 아주 초조함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뭐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또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거 한번 또 보셨죠? 표창원 누드화.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바로 이 촛불 세력의 민낯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이 무고한 대통령 탄핵을 지금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. 그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그림까지 거기 걸려져 있습니다. 아주 직접적으로 뭐 무슨 모시하고 아주 성행위를 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.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 촛불 세력들은 처음부터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? 대선 불복 운동이 일어났죠. 무슨 국정원에서 댓글을 달아서 이게 불법 대선으로 된 거니까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걸 한 2년을 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국정원에서 댓글 달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? 네? 그런 정말 생트집을 잡아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별로 잘 먹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2014년에 그 세월호가 그렇게 됐죠. 그러니까 그 세월호 7시간 가지고 또 지금까지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물고 들어서도 여론이 어땠죠?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니까 뭐 별로 끄떡 영향을 안 받았잖아요. 아니 도대체 세월호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예요? 네?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초조해진 거예요. 그러는데 작년 2016년에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. 북한에서 자꾸 핵실험을 하잖아요.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게 점점 불안한 이 안보 불안 상황이 되니까 이 소위 진보 세력들은 점점 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문재인 그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대북 결제 사건이 터졌죠.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터져. 이건 뭐 완전히 이제 공격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좀 준비해왔던 이 최순실 사건을 서둘러서 터뜨린 겁니다. 여기에 이 국민들이 후딱지고 넘어가게 됩니다. 언론이 다 넘어갔습니다. 우리가 건국 이래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. 항상
좌우가 있었고 보수 진보가 있었고 유신 때도 이렇게 일치된 적은 없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한 목소리를 내서 2달, 석 달을 물어뜯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. 숙수문책으로 촛불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비겁한 우리 여당 의원들은 또 촛불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중에 30명 탈당까지 해버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게 태극기죠. 언론도 안 도와줘. 옛날 노무현 탄핵 때하고 완전히 다른 게 도와준 언론이 없다는 거예요. 뭐 국회 우리 여당 의원들 안 도와줘. 검찰까지 안 도와줘. 이런 상황에서 태극기를 들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뛰어나옵니다. 거기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래 맞네. 이거는 그 촛불만 두말 민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, 저도 이렇게 좀 이제 다녀보면 국민들도 이게 좀 어느 정도껏 했으면 그나마 좀 좋았는데, 이 언론들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는 적당히 빠질 수가 없어요. 죽기 아닌 살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. 이러다가 대통령이 그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거 좀 너무 심하다, 짜증난다, 좀 안 됐다, 이런 역풍도 좀 불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몇 배 차이가 납니다.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. 몇 배 압도를 하고 태극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탄핵 결정 나올 때까지 계속 매주 한다고 하시길래 걱정이 좀 됐었어요.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이러다가 뭐 지쳐가지고 인원수가 갑자기 줄거나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,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. 한 번 나오셨던 분들은 중독증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빠지면은 뭐 어떤 분은 한 주 뭐 일이 있어서 못 나갔더니 뭐 변비도 생기고 뭐 소화불량, 두통, 우울증,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그 다음 주에 여기 갔더니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 애국 시민들의 더 활력소가 되고 지금 아주 뭐 정말 불이 붙었어요. 그래서 이 지방에서들 올라오시는데 아침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집회가 한 하루 종일 합니다. 집회 자체가 한 2시간 정도 하고 연설하고 하는 게 한 2시간 하고 행진을 또 한 2시간 정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빨리들 돌아가셔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해요. 그 정리 집회를 또 한두 시간을 더 합니다. 그리고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편도 6시간. 그러면 새벽같이 새벽별 보고 나와서 다시 새벽에 집에 돌아가죠. 이런 상황을 하면서도 변비, 두통이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. 이게. 거기도 추울 때는 영하 10도도 더 밑으로 떨어지는데도 그래도 꿋꿋하게 나오셔서 이렇게 한 우리 이 태극기 시민들 덕분에
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드릴 말씀 정말 많지만 저도 내일도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갖고 한 것도 요새 인터넷 세상이니까 SNS에다가 올리고 하면은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다 보고 이게 이제 해외까지 캐나다 토론토 거기까지 이렇게들 열심히 하시는구나. 그래서 조금 힘을 내는 거고요. 아까 저보고 초청한다고 하는데 많잖아요. 미국, 호주, 유럽 이런 데서도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. 아마 아주 큰 기회가 될 겁니다. 그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될 거고 내일 태극기 집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꼭 와야지만 그걸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만 오셔서 하더라도 저는 만족합니다. 이 한 분 한 분이 길거리에서까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저는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큰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. 또 기회가 되시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고국에까지 오셔서 태극기를 흔들어 주시면 거기서 또 우리 토론토에서 왔다 그러면은 인사하실 기회도 있을 겁니다. 우리 모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서울시청 앞에서 모임을 하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명 이상은 모입니다. 끝이 안 보입니다. 제가 무대에 올라서서 끝을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. 4km 행진을 하면 머리가 꼬리를 다시 와서 만납니다. 그 넓은 대로를 4km를 다 차 있는 겁니다. 이 태극기들이. 그런 정도 상황이니까 그분들한테도 토론토에서 한 몇 분이라도 왔다고 인사를 드리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큰 힘을 또 얻으실 겁니다.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. 그 대선은 12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을 더 모아서 천천히 논의하면 된다.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.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따가 별도로 와서 질문하겠습니다. 지금 그곳에 대한 질문만 한다고 전제하지 않았습니까? 오케이? 이따 별도로 한 번만 더 맞죠? 한 번 하면 오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. 저는 토론토의 자유수호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. 기각이 되든 탄핵이 되든 어차피 대한민국은 새로운 운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존재하느냐 아니냐. 여기도 관심이 있을지 모르니까 은유적으로 말씀하세요.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여당의 지금 여당이죠. 아직은 대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? 대한민국에. 좀 전에 답변을 드렸잖아요. 아니 그 대답이 아니에요. 됐습니다. 그런 대답이 아니라고.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. 아니 이건 특별기가 돼서 된다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건.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문재인 나와서 이제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저렇게 하는데 이 나라가 걱정되니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고요.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
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을 내야 될 게 탄핵을 막아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제가 이게 탄핵이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? 안 된다 그랬어요?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탄핵을 통과시키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는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겠어요? 막을 수 없는 거예요. 이렇게 맥을 못 쓰고 거기에 끌려가가지고는 지금 대통령 누가 되는 것까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탄핵이 되면 이 보수 세력에서 제대로 된 정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후보를 내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엎는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든 탄핵을 기각시키도록 하고 거기서 우리가 승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후보를 찾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. 이렇게 문재인 집어넣어야 돼요. 촛불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태워버리면 헌법재판은 문 닫아버리는 거 아닌가? 이런 겁을 먹고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야 이거를 만약에 인용을 했다가는 태극기에 다 그냥 더 쌓여가지고 우리가 숨도 못 쉬는 거 아닌가?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있다. 너무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.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후보에 관한 대선과 관련된 보수의 단일 후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게 탄핵이 기각되면은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. 예, 그걸 조기 대선을 전제하에 자꾸 조급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들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은 무슨 대선이고 뭐고 무조건 탄핵을 기각시키는 데만 우리가 힘을 다 모아야 됩니다.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 대선은 12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을 더 모아서 천천히 논의하면 된다. 그런 원칙들입니다. 저는 토론토의 자유수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. 기각이 되든 탄핵이 되든 뭐 어차피 대한민국은 새로운 운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존재하느냐 아니냐. 여기도 간섭이 있을지 모르니까 은유적으로 말씀하세요. 아니 지금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 여당의 지금 여당이죠 아직은 대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? 대한민국에. 좀 전에 답변을 드렸잖아요. 아니 그 대답이 오케이, 아니에요. 내려갔어요. 됐습니다.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. 아까 답변하셨어요. 아니 이건 태극기가 돼서 된다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. 예,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문재인이 나와서 이제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저렇게 하는데 이 나라가 걱정되니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고요.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을 내야 될 게 탄핵을 막아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제가 이게 탄핵이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? 안 된다 그랬어요?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탄핵을 통과시키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는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겠어요? 막을 수 없는 거예요. 이렇게 맥을 못 쓰고 거기에 끌려가가지고는 지금 대통령 누가 되는 것까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탄핵이 되면 이 보수 세력에서 제대로 된 정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후보를 내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엎는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든 탄핵을 기각시키도록 하고 거기서 우리가 승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후보를 찾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. 이렇게
자동으로 녹음이 되니까. 저는 밥을 좀 이렇게 다 있어요. 사진 마음에 안 드세요? 아니요. 저는 조금 먹고 왔거든요. 근데 천천히 먹으면 돼요. 먼저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지금